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이어지는 수중 세계 제목하에서 오늘 그 위험에 처한 산호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호초의 위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이 국제산호초 심포지움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게 여기 닥터 클라이브 윌킨슨이라는 친구가 말하기를 전 세계 산호초의 10%는 이미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약 30%가 다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소멸 것이고, 다시 30%가 그 다음 30년 이내에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 21세기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약 산호초의 50%가 괴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International Coral Reef Symposium이라고 해서 ICRS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매년 열리는데 2020년 열리려고 했던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 2021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위협은 사실 저희들이 자연현상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인위적인 위협이 이 산호초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밀집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으면 글쎄요,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 가보면 바다에 인접해서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쫙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안에 계속해서 모래를 부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이것이 당연히 위협이 됩니다. 위에 있는 작은 사진은 마이애미 해안입니다. 항구, 집, 그 다음에 리조트 같은 것들을 건설해서 해안을 파괴시킵니다. 큰 강 가까운 곳의 내륙이 침식되면서 토양이 그리 밀려 들어와서 침착이 되면서 아래에 있는 산호초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봐요. 화학물질, 농약, 소위 그 쥐 잡으려고 쓰는 어떤 쥐약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오염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산호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가장 큰 예가 저희들이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심지어는 참치 사냥하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생태의 균형을 파괴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사이아나이드, 이 극약을 사용하는 산호나 산호 모래를 건설용으로 채취하고 혹은 기념품용으로 산호를 따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족관을 꾸리기 위해 가지고 살아있는 산호초를 이렇게 채취를 하죠. 그 다음에 산호 조개 어종 혹은 다른 산호초 생물을 과다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역시 수족관에다가 수족관을 만들기 위해서 팔아먹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다이빙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앵카나 그 앵카가 떨어질 때나 또 앵카가 끌려다니면서 충돌을 하면서 파괴가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를 떨어뜨리고 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다이버를 픽업하기 위해서 다니는 이런 보트들이 뭐 굉장히 그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자면 필리핀 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진, 이 영상은 그 아닐라오에서 찍었습니다만은 이래서 다이빙 사이트에 가급적이면 이 앵커를 쓰지 않고 고정된 그 부위를 그것은 한번 설치할 때 그 부분만 파면 나머지는 그때부터 배들이 이 부위에 묻기 때문에 이런 그 앵커에 의한 파괴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과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레크레이션 다이빙이 산호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산호초의 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과연 어떠실까요? 저희들이 과연 다이빙을 할 때 왜 완벽한 중성부력을 잡아야 되고 왜 수평으로 왜 어떤 특정 방법의 핀킥을 마스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다이빙 교육할 때는 이 장비나 어떤 자세를 그 유선형으로 유지하는 애들이 스트림라이닝이라고 하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이 우리가 옥토퍼스 같은 것이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아마 시밀라에서 찍은 영상 같습니다. 근데 이 뭐 앞에 있는 이 글래스 피쉬는 그냥 뭐 그렇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나 키킹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이버들은 수평 자세, 그 다음에 그 유선형, 이 장비를 몸에 놔붙인다든지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화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백화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산호, 해연 이런 것들이 그 백화현상을 일으키면서 죽어갔습니다. 특히 이 카리브해,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섬, 대보초, 그 호주죠. 서인도양,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게 많이 발견되고 한국에도 산호가 아니고 그 해저면 자체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가? 엘니노 같은 자연 현상도 원인이 되겠지만 인위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인간이 야기한 기온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염이나 태풍의 런오프, 즉 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어떤 변화를 주죠. 수질 악화 같은 게 생기면서 산호가 병 혹은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떤 기관에서 조사와 연구가 진행 중인데 한국의 경우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인분이 지금 저희들이 수세식 뭐 이런 걸 해서 잘 걸러서 나가지 못하면 인분에 들어있는 많은 저희들이 대장균, 이것이 바다에 들어가서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동해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갯녹음 현상, 이 백화 현상이죠. 완전히 저희 바위에 붙어 있던 저런 해조류가 완전히 죽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만 해도요, 최근에 매년 여의도의 33배나 되는 면적이 이렇게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희들 다이버 입장에서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안어업이 연간 지금 매년 어획량의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연안에는 어업 자체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백화현상을 일으키면 백화현상 때문에 다른 어떤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획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2004년부터 첫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2014년 조사 결과는 지금 매우 심각한 지역이 6,000헥타르에 달한다. 게다가 이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이 4,500헥타르다. 그래서 총 15,000헥타르가 이 백화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연안 개발이나 오염 물질이 유입되거나 해수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때 그 해조류 등이 죽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되살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해조류를 다시 거기다 이식을 하는,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이 조식동물, 성게, 고동, 소라, 군소 이런 애들이 그 바닥에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좀 너무 많아져 있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좀 꺼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산호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산호초와 수중 환경을 잘 지켜야 되는, 그 다음에 이것이 나빠지는 원인을 알고 거기에 좀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즐길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